본격적으로 그 건강법을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어머니의 극복 비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앉아 있어. 나 옷 좀 갈아입고. 아, 예, 알겠어요. 그거 앉아 있어. 예, 예. 어이, 뭐 이런 것도 있네? 네, 주인공의 관절 건강법 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신발장. 아, 비법이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냄새야? 한참 관절 건강법을 찾고 있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니까 어이, 소금이잖아요. 진짜 소금이네? 또 나왔다고 또 여기다가 새우 구워주려고 그러는구나. 아, 먹는 게 아니라 예. 관절에 양보할 거예요. 관절에 양보를 해요? 네. 아, 이걸로 천연 찜질팩을 만들 거예요. 오. 네, 찜질팩에 들어갈 소금을 타지 않게 중불에서 약 15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고 그걸 쟁반에 부어서 1분에서 2분 정도 식혀주면 되는데 이 볶은 소금을 바로 사용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꼭 식혀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혜경 씨도 담아봐요. 아, 그래요? 네. 이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간단한데요? 따뜻해. 여기 앉아서 앉아서. 찜질합시다. 이렇게 찜질하니까요. 무릎도 풀리는 것 같고 몸 전체도 풀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만들기 쉬워서 저는 좋더라고요. 무릎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진짜 따뜻하다. 음. 아, 이렇게 하면 이게 관절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고 와서 예. 이게 무릎에다 대면 확실히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타임. 요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만난 분도 찜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온찜질이 관절에 더 좋은 거죠? 네, 통증에. 진우 어벤져스가 마침 얘기 잘 하셨어요. 이 퇴행성 관절 환자의 경우에는 냉찜질보다 온찜질이 적합한 게 맞는데 왜냐면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이 관절통을 경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온도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제 봤던 박미자 씨의 경우에는 팔팔 끓는 물에 적신 수건을 바로 무릎에 갖다 대시더라고요. 온찜질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갔대요. 오. 그러니까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안 돼. 온도 더 높여.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야, 이 정도는 뜨거워야 무릎 통증이 약간 좀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권장하는 온찜질은 40에서 50도 정도의 온도로 하루에 2번, 20분 정도입니다. 아. 이보다 높은 온도로 그리고 너무 자주 온찜질을 하게 될 경우 관절 연골 및 조직 속 주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아, 혜경 씨 집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셔야지. 이거 생강차잖아요. 네, 너무 좋죠. 생강을 휘쳐서 썰은 다음에 네. 20분 정도 쪄준 다음 말려서 차로 마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아, 생강 평강인데, 생강 평강이요? 네. 저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관절염, 염증 질환에 좋다고 그래서 네. 챙겨 먹죠.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평강도 그렇고 말이야. 이게 만드는 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 그죠? 아, 뭔가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하하, 역시나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아, 진짜로? 자, 꼭꼭 숨겼던 주인공만의 관절 건강법 뭘까요? 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 콘드로칭이에요. 콘드로칭 먹은 이후로 관절 통증이 나아진 것 같고 쑤시고 쓰린 것도 덜하고 좀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이 콘드로이친을 또 제가 잘 알고 있죠. 제 거는 좀 다를 거려. 달라요? 네. 이거는 철갑 상어 콘드로칭이에요. 철갑 상어 콘드로칭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이제는 관절 건강을 걱정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네,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주인공의 방법은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자, 지금부터 주인공의 관절 건강법 검증 시작합니다. 60대까지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70대엔 다시 무릎 관절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입니다. 그 건강 대책은 바로 콘드로이친이었어요. 근데 또 이게 그냥 콘드로이친이 아니고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이게 궁금합니다. 네. 네, 관절 건강의 핵심인 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 관절의 이제 탄성을 높임으로써 이 관절의 쿠션과 또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혈관이 없는 관절에 연골을 구성하는 영양분이 머무르게 하려면 이 활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액은 쉽게 말해서 무릎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절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면 활액이 과다 분비되면서 붓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릎에 물 찼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또 반면에 이 관절이 건강한 경우에는 이 연골이 압력을 받을 때 이 관절 속의 활액이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가고요. 그러면서 관절의 압력이 약해질 때는 다시 연골에 다시 이 활액이 흡수되면서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활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으로 또 연골이 재생되는 거죠. 자, 이때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활액이 원활하게 머물렀다가 빠져나간 것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에 간단한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관절속 연골이고요. 하나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관절속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뭐 활액은 흡수되지도 않고 그냥 연골만 손상이 된 것 같은데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은 활액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못하죠. 이렇게 되면 연골 재생도 당연히 어렵게 되고 연골이 닳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네. 됩니다. 그럼 반대로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연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쭉 이제 파란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움직일 때 생긴 이 관절의 압력으로 활액이 연골 밖으로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우리가 앉아서 쉬거나 누워있을 땐 연골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연골 속으로 활액이 다시 흡수되게 됩니다. 콘드로이친이 충분해야 활액이 연골에 흡수가 되고 이를 통해 영양분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실제로 콘드로이친은 이제 외부 보충 등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이 활액과 연골에서 콘드로이친이 높은 함량으로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갑상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만의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철갑상어 하면은 뭐예요? 그 지느러미는 싹스핀이라고 그러고 알은 캐비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 먹어볼까 할 만한 그런 고급 식재료인데 와 이런 철갑상어를 만난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의 특별한 콘드로이친.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철갑상어의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명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이 철갑상어는요. 공룡시대인 백악기 때부터 지금까지 현존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명도 정말 깁니다. 맞아요. 포유류인 일반적인 가축의 수명이 약 20년 정도라고 하면 이 철갑상어는 100년에서 150년까지 그래요? 장수할 만큼 장수네. 그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철갑상어의 강인한 생명력, 여기에 주목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철갑상어의 연골인데요. 이 몸 전체를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튼튼한 연골 덕분에 이 철갑상어가 긴 시간 헤엄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연골을 비롯해서 지느러미와 척추에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